전쟁이나 중공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군비 증강 치킨 게임은 계속될 것. 삼성은 타국 공장 보안 요원 한국인으로 해야 기밀 유지 및 회사 비밀 지킬 수 있을 듯 미국과 손잡는 순간부터 그 나라 속국이 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 기업은 반도체 부족 사태와 무관하다. 미국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알려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 칩 재고량이 5일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반도체 공급난이 향후 6개월 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미국은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150개 기업에 자료를 요청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의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 상무부는 지난 25일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의심 눈초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향후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주된 원인으로 기본적인 수요 증가 이외에 중간 유통상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중간 유통상들이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측이 범인으로 지목한 유통상들은 중국과 대만 쪽이었습니다. 문도 장관은 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 국내 제조 능력을 재건하는 것이라며 별도 브리핑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미 양국 정부 간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구축한 데 이어 협력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520억 달러, 한화로 약 62조 3,220억 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재원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도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반도체 부족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의심하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한국이 향후 양국 간 공급망론의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족 미 상무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상원에서 대중국제법이 처리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6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최종 성안한 미국 경쟁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청해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국에서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같은 절대 국가에 대해 미국에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정부 차원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사실상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반도체 부족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면서 앞으로 중국을 반도체 글로벌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부족의 원인을 중국을 포함한 대만에도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대만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점에 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에 더 큰 한방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세계 3대 디램 제조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연구센터의 반도체 설계 조직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미국에 데려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인 지웨이왕은 25일 전현직 임직원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상하이에서 운영 중인 연구센터의 디램 설계 조직을 해체할 계획이며 100여 명의 전체 인력 중 핵심 인력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해 자사에서 계속 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개발에 참여한 30대 핵심 인물이 최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국영업체 소속의 과학자로 알려진 해당 과학자는 지난해 망명했는데 승진 누락의 앙심을 품고 서방 측 정보기관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9월 홍콩에서 영국 M6 정보원과 접촉해 가족의 망명을 요구했으며 이후 미국 CIA까지 참여해
결론적으로 망명을 성공시켰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지난 5일 사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둥펑 17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은폐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군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로켓군 창설 5주년 기념 영상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발사 차량이 등장했는데 위부에 덮개를 설치해 미사일을 차체 내에 숨긴 형태였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용하면 적의 항공위성 정찰에 탐지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면서 또한 차체 내에 있는 미사일이 날씨나 복잡한 전쟁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으로 망명시킨 30대 이 중국 과학자가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적에게 미사일의 위치나 이동을 숨길 수 있는 차량의 비밀을 이 과학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열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상의 모든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인 과학자와 해당 가족은 기관들의 도움으로 홍콩과 영국을 거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가 가진 정보는 중국에 최소 2년과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로 인해 영국과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프로그램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이며 중국은 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데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이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은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1만 1000km를 단 2시간 만에 날아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막을 수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기자 등을 둥펑 17의 타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2020년 둥펑 17 운용에 들어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동남부 연안을 따라 포진한 미사일 기지에 다수 투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분명 둥펑 17은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미사일이기에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당장 우리 안보에도 큰 도움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천궁3과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어 배치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스파이를 보내서 방심한 미국의 정보를 빼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강력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GDP는 4% 성장하면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수출이 지난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고의 성과를 내며 각각 300%,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반도체 대란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내며 영업이익이 12조 원에 달하는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며 막아서고 있기에 미국이 대신 손을 잡은 한국의 성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할리우드 배우라 불리며 중국인들이 열광했던 한 스타 배우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중국 시장을 무시한 것, 티베트는 중국의 속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보이콧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키아누 리브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영화가 개봉 못하도록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인데 더 팬이 되겠네요. 중국인들이 욕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저 형은 이미 반부처라서 저런 압박시도 안 먹히죠. 크크.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 유학생 기술 분야는 절대 받지 말고 인문 분야도 받지 마라 교육시켜봐야 역사 왜곡하는 데 쓰인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하는 짓은 똑같네. 미국은 결국 한국을 더 신뢰하고 필요하게 됐네.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조를 이어갈 현명한 대통령을 뽑는 것. 역시 섬중국이나 본토 중국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역시 중공, 대만. 한국은 따로 대중공 정보망을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미국과 공조하면서 특히 한국 내 중공인은 감시 필요.
중국을 점령하여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고 팬더곰을 전부 한국으로 데려오자. 둥펑이 아니라 둥뻥. 시진핑이 아니라 시진뻥. 수출 잘 되면 뭐하노. 내수가 작살났는데 김대중 때 공중분해시킨 대우그룹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